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뉴턴의 운동법칙의 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은 그냥 이론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물리의 다른 법칙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는 공식이 있다고 또는 많다고 해서 공부가 다 된 게 아니라 이걸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그 중요한 법칙인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하는 그 과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3.1을 보세요. 41페이지에 보면 줄에 매달려서 신호등 물체가 줄에 매달려서 30도, 6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고 이때 문제는 이제 장력 T1과 T2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가 90도고 여기는 30도, 여기는 이제 60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어떤 물체가 30kg짜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구하는 문제는, 장력을 구하는 거죠, 장력. 그래서, 이렇게 T1, 이쪽 줄이 잡아당기는 것, 그리고 이쪽 줄이 끌어당기는 것을 각각 T1, T2 이렇게 하는데, 이 분해할 필요가 있겠죠. 벡터를 분해를 해서. 왜냐하면, 이 30kg에 작용하는 이 장력, 여기서 장력이 작용하겠죠. 이 힘은 수직 방향인데 비해서 T1, T2는 좌우 방향이 다 있죠. X축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물체는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 정적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힘들, 여기에 작용하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은 다 평형이 돼야겠죠. 다 더해서 합력이 0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 매듭에 물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매듭에 물체가 있어도 그 물체는 역시 평형을 이루겠죠. 질량이 없는 물체도 괜찮아요. 질량이 m이 0인 물체를 가정해도 어차피 힘이 합력이 제로라면 역시 평형을 이루겠죠. 평형. 그러니까 여기에 질량이 0인 물체가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물체에 대해서 자유물체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T1이 작용하고 이쪽으로 T2가 작용합니다. T1, T2 그리고 아래쪽으로 끌어당기겠죠. 이 물체를 30kg의 물체가 끌어당길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T3라고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제 T1을 분해를 해야죠. 분해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를 화살표로 다른 화살표의 몇 개의 조합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을 이어서 T1을 만들 수 있겠고, T2는 어떻게 하겠어요? T2는 역시 수직 방향 더하기 수평 방향 이렇게 더해서 T2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이 수직 방향 각도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30도니까 이쪽은 60도가 이렇게 돼야겠죠. 아니면 여기 각도를 직접 써도 되고요. 이쪽은 30도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 편한 문제 푸는 사람 마음대로 편한 대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각각의 값을 한번 써 보도록 하죠. 위에 수평 방향은 T1 T1 사인 60도 이렇게 될 테고 위쪽의 수평 T2의 수평 방향은 T2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되겠죠. 이쪽을 각도를 하는 게 더 나을 뻔 하기도 했네요. 그렇죠? 근데 뭐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이래놓고 이제 평형 조건을 쓰면 되겠죠. X축 방향의 힘의 합력은 제로가 돼야 되는데 X축 방향은 지금 T1하고 T2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T1에 사인 30도가 왼쪽이고 오른쪽이 T2 사인 30도인데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T2 사인 30도 마이너스 T1 사인 60도 이렇게 돼야겠죠. 그런데 합력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평형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Y축 방향의 힘의 성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 방향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위쪽에 있는 T1 코사인 60도가 하나 있겠죠.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얘가 사인이니까 얘는 코사인이겠죠. 더하기 T2의 사인 코사인 30도 그렇죠? 요것도 이제 위쪽 방향이죠. T2의 코사인 30도 그리고 T1이 있죠. T1 빼먹으면 안 되겠죠. T1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T3는 제로가 되는데 T3는 얼마예요? 300N이 되겠죠. 300N. 왜냐하면 30kg도 평형이죠. 그럼 지구가 당기는 힘이 300mg, 중력이 300N입니다. 그러면 위에 장력이 당기는 힘도
300N이 돼야지만 합력이 제로가 돼서 평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T3는 300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T1과 T2가 있죠. T1, T2, 여기도 T1, T2가 있죠. 그래서 식이 두 개니까 미지수를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여기 이제 2분의 루트 3 되고, 얘 역시 2분의 1, 얘 2분의 루트 3에서 적절하게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이런 문제들도 시험에 종종 기출이 됐었고,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 예제 3.3 문제, 이렇게 42페이지에 경사면 문제죠. 경사면 문제도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자, 지난 시간에 끝날 때쯤에서 한번 잠깐 얘기 드렸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경사면,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신호등 매달려 있는 문제, 그리고 또 도르래 문제,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평형추 문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있었나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거는 좀 다른 거고, 원뿔 진자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원운동하는 자동차,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경사도 문제, 경사면 문제, 이렇게 경사면이 있고,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가속도. 각도는 세타하고 마찰도 작용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독특하게 뭐도 있어요. 여기에 어떤 물체가 또 매달려서 이렇게 도르래에 매달려서 여기에도 물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물체의 질량을 여기는 M1이라고 썼고 여기는 M2 이렇게 했네요. 그렇죠? 자, 먼저 그러면 자유물체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M1에 작용하는 힘을, M2에 작용하는 힘을 다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일단 중력이 작용하겠죠. M1, G가 여기도 M2, G라는 중력이 작용하고, 자, 그리고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 줄로 묶여 있으니까 장력이 작용하겠네요. 이렇게 이쪽을 T라고 하고 이쪽도 T라고 합시다. 도르래의 관성 모멘트나 마찰을 무시하면 같은 장력으로 서로 끌어당기겠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바닥에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바닥이 이렇게 밀어내는 수직력도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얘가 움직인다면 마찰도 존재할 겁니다. 정지에 있다면 정지 마찰이, 그리고 운동한다면 운동 마찰이.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M2 쪽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죠? M2에 떨어진 쪽으로, M2 쪽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만 보고는 이제 문제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주지 않으면 그 방향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다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답이 뭐 마이너스가 나온다든가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어쨌든, 얘가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는 방향이 같은 방향일 테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각 물체의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만들어 보면 일단 M1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 F1에 대한 합력을, 1번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을 계산해보면, 일단 그 방향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플러스 방향이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FK가, 그렇죠? FK는 검은색으로 썼습니다. 마이너스 FK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합력을 다 적었죠? 근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뭐가 있어요? 바로 이제 M1G를 분해해야겠죠. M1G가 이렇게 아래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쪽이 플러스니까 M1G를 분해하면 요거 더하기 요거로 분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세타니까 요 각도가 세타가 나옵니다. 그렇죠?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이 각을 갖다 여기다 붙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또는 요 수평의 90도가 요 M1G 중력이죠? 그리고 이 빗면의 90도가 바로 요 속으로 들어가는 수직력이 수직축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둘이 이루는 각도니까 얘가 이루는 각도도 역시 세타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요 힘이 하나 더 있죠. 여기에. 그렇죠? 여기 이제 실수를 잘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 힘 M1G 중력의 사인 세타죠. 마이너스 M1G의 사인 세타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치우고.
그러면 요게 이제 합력을 다 구했으니까 MA가 되겠죠. MA. 자, M1이나 M2나 가속도는 똑같아요.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A1, A2 나눠볼 필요가 없고 그냥 다 동일한 가속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2에 대해서도 M1에 이제 수직축 방향도 있죠.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1에 작용하는 뭐 Y축 방향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수직력이 하나 있고 아래쪽으로 바로 요거죠. M1G 이거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힘 없죠? 그럼 요게 얘는 이제 평형이 이루어져야겠죠. Y축 방향으로. 얘가 뭐 위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합력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수직력이 구해진 겁니다. 자, 답이 구해진 건 이렇게 빨간색으로 영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MA에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FK를 구할 수 있겠죠? 바로 FK는 뭐예요? N이죠. 근데 N이 뭐예요? M1G 코사인 세타죠? 그럼 여기에 M1G 코사인 세타 집어넣어주면 FK가 구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럼 T는 모르죠? FK 구할 수 있죠? M1G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죠? A 모르죠? 어쨌든 이거 두 개 다 몰라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식을 어디서 구하면 되겠어요? M2에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M2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M2는 아래쪽이 플러스죠? 그럼 M2G가 플러스가 되고 그 반대 방향이 장력이 마이너스가 돼서 M2A F는 MA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미지수 뭐였어요? T A 미지수죠. 여기 T A 미지수죠. 미지수는 두 개, 식이 두 개니까 여기 1번식하고 여기 2번식을 연립해서 풀면 가속도나 장력이 다 구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역시 뭐였어요? F는 뮤KN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N을 구하는 건 Y축 방향 성분에서 합력이 제로,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구해주고, 그리고 연립방정식으로 A와 T를 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요게, 그죠? 요게 0이 이상이다. 0 이상이다. 요게 양이라면 그럼 이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요게 0 이상이라면 얘는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얘는 위로 올라가는 그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만약에 요게 0 이하다.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어떻게 됐어요? FK가 부호를 잘 다시 써야 되죠. FK가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이 돼야겠죠. 그죠? 이 중력이 너무 커서, 이게 많이 무거워서, 요 힘이죠. 그러니까 이 힘이 다른 힘들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 두 개는 다 마이너스가 돼버리겠죠. 얘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걸 플러스로 잡는다면 T-FK도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거 어느 쪽으로 물체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마찰력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좀 내용이 어려운 문제죠, 그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고,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나온다면 어느 한쪽으로 움직인다는 거 미리 문제에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 풀어나가게 이렇게 나오겠죠.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구해라. 뭐 그렇게 나온다면 합력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합력을.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뭐 자세한 거는 더 하진 않겠습니다. 또 문제 푸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끌기에는 또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죠. 이렇게 보시고 이제 다음 문제로 진행하죠. 자, 지우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음 문제가 예제 3.4 도르래 문제죠. 도르래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테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르래에 M1과 M2가 매달려 있죠. M1과 M2. 이때 작용하는 힘은, 자, 힘, 중력 작용하죠. M1, G가 작용하고, M2, G가 작용하고, 장력 T 나오면 TT 같이 항상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M1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M1에 대해서 M2에 대해서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속도만 구하라 그러면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 얘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 이렇게 둡시다. 자, 그러면 이걸 펼쳐놓고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M1, M2가 이렇게 펼쳐놓고 그러면 이쪽으로 중력 작용하는 거죠? 이쪽으로 중력 작용하겠죠? 아래쪽인데 펼쳐놓으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작용해요? 장력이 TT,
이렇게 작용하겠죠. 얘는 M1이고 얘는 M2입니다. 그럼 전체를 하나의 물체로 보세요. 그럼 전체는 M1 더하기 M2죠. 그럼 M1 더하기 M2에 작용하는 R자임은 M2G-M1G죠. 여기 플러스 방향, 여기 마이너스 방향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에 작용하는 전체 R자임 F는 M2-M1G가 되는 거죠. R자임이 바로 전체 A가 되겠죠. F는 MA 이렇게 되는 거죠. F는 MA 그렇죠. 따라서 A는 어떻게 되겠어요? A는 M1 더하기 M2분의 M2-M1G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A는 이거분의 요거니까 그렇죠.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가 나오게 되고 만약에 T를 구하고 싶다. T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M1G는 뭐가 됐어요? M1A 나오죠? 1번 물체에 대해서만 뉴턴의 제2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A 구했으니까 A 여기다 집어넣으면 T도 구해지겠죠? T는 M1G 플러스 A 이렇게 구한다든가 아니면 값을 숫자를 다 계산을 해서 직접 집어넣어서 T를 구하도 되겠죠. 문제는 되게 이제 이렇게 문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숫자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테니까 직접 가속도를 구해요. 그런 다음에 집어넣고 장력을 나중에 장력을 구하는 문제가 있으면 장력을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도르래 문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절에 가면 이제 등속 원운동과 구심력이라고 해서 이제 단원이 또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2차원 운동, 원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동안은 어땠어요? 다 직교 좌표계나 또는 직선 운동하는 경우였는데 3.7에는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시험에 역시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는 건데 여기서는 일단은 구심력과 구심가속도, 구심력은 힘이고 구심가속도는 가속도죠. 그러니까 F는 MA에서 F 정해져 있고 A 지정이 됐고 M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하는 뉴턴의 제2법칙은 이제 원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이 되겠죠. 물론 이제 토크에 대해서 회전운동에 대해서 토크는 하고 이제 제2법칙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회전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이 되는 거고 지금은 단순한 원운동, 원궤적을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심력 이렇게 나오죠. 구심력 FC 이렇게 C를 붙이세요. FC는 하고 나오는 게 구심력인데 구심력은 얼마예요? R분의 M V 제곱이죠. 아니면 M을 앞에 따로 쓸까요?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입니다. 그래서 R은 원운동하는 궤도 반경이 되는 거고 V가 등속 원운동에서 일정한 속력이에요. 등속의 속자는 속력인 거죠.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고 있는 경우에 그 속력이 바로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도라고 해도 되겠죠. 뭐 V의 제곱이나 속도의 제곱이나 속력의 제곱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힘인데 힘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MA로 되어 있죠. 이게 A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심력, 얘는 구심력이라고 하고 요 가속도는 구심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AC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나와야겠죠. AC는 R분의 V제곱이다.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됐어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구심력은 뭐예요? 원운동하게 하는 힘이죠. 원운동하게 하는 힘. 원운동을 일으키는 힘. 이게 바로 구심력이에요. 일으키는 힘. 구심이니까 구의 중심 방향,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고 역시 구심 가속도도 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F는 MA니까 이 둘의 방향은 사실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이제 보자면 그럼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걸 구해야 되느냐? 그럼 원운동을 일으키는 힘은 어떤 힘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에 돌멩이를 매달아서 머리 위에서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잘 돌아가죠. 그렇죠? 그럼 그 입자가 돌멩이 입자가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원운동을 일으키는 힘은 어떤 힘이에요? 그 실로 돌멩이를 당기는 힘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장력이 되는 겁니다. 장력 T가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달이 지구를 돌죠. 달이 지구를 도는데 그럼 달이 지구가 뭐 달에 끈을 매달아서 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보이지 않는 끈이 있죠. 그 보이지 않는 끈이 거기서는 그때는 중력이 되겠죠. 중력. 그래서 별들의 운동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전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수소원자를 보세요. 수소원자는 수소원자의 양성자를 원자 핵을 돌고 있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핵하고 이 전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서 돌리는데 그때 그 보이지 않는 끈 힘은 바로 전기력이죠. 전기력. 그렇죠. 전자기력. 전자기력이 전기력, 쿨롱포스죠. 쿨롱포스가 힘이 돼서 전자를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가 실제 돌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확률 분포상으로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고전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힘들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나오는 것들 한번 보세요.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45페이지에 가면, 예제 3번을 보세요. 45페이지 예제 3번. 일정한 속력으로 길을 달리던 질량 1500kg의 자동차가 곡률 반지름이 R이 30인 커브길에 들어섰다.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정지마찰 계수 이렇게 나왔죠. 바로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트랙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아스팔트를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원형 경로로 어떻게 돌아가게 되느냐. 바로 자동차의 그 원의 중심에서 자동차를 당기는 보이지 않는 역시 끈이 있겠죠. 그 끈이 뭐겠습니까? 누가 이어놓은 끈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바로 자동차를 이렇게 우리가 핸들을 돌리면 자동차가 돌아가는데 마찰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마찰이 없다면 얼음판에서는 뭐 그냥 미끄러지고 말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쭉 가면 방향을 뜰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는 뭐겠어요? 지금 이 예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마찰이 바로 구심력 역할을 해서 자동차를 원의 중심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운동 마찰인가요? 운동 마찰이 아니죠. 운동 마찰은 우리가 다른 말로 미끄럼 마찰이라고 했는데 미끄러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의 이 트랙은 바퀴와 트랙의 이 접점은 접점이 옮겨가고는 있지만 그 접점이 미끄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지 마찰인데 정지 마찰은 최대값이 있죠.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이 가장 큰 마찰력이고 이 힘이 구심력이 가장 클 때 속력은 제일 커지겠죠. 그죠? 구심력이 클 때 속력이 같이 커지잖아요. 반경이 정해져 있다면. 그래서 구심력이 커지면 V도 커지는 겁니다. 속도를 낼 수 있는 속력이, 최대 속력이 점점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구해보죠. 최대 정지 마찰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최대 정지 마찰 Fs의 맥시멈은 어떻게 구해요? µS 곱하기 수직력. F는 µN이죠. 근데 최대 정지 마찰일 경우에는 정지 마찰 계수를 쓰면 돼요. 마찰 계수가 얼마죠? 0.6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0.6 집어넣고 N은 수직력을 얼마겠어요? 평면 위에 있으니까 평면 위에 자동차가 있으니까 밀어주는 힘은 뭐랑 같아요? mg하고 같겠죠. 그래야 그 땅속으로 또는 하늘로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n은 mg가 되는 겁니다. mg. 그런데 여기에 m이 있죠. 일단 mg 다시 한번 써보죠. µs mg 이렇게 쓰면 여기 m하고 여기 m은 이제 소거가 되겠죠. 나눠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검은색으로 대충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렇게 색깔이 있는 펜으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래야지만 얘가 얘하고 소거됐다. 이렇게. 아니면 여기 이제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 00 같이 소거됐다. 그리고 다른 거 소거할 때는 11 이렇게 이제 소거되는 아니면 다른 색으로 이렇게 쓰든가. 그래야지만, 혹시 이제 문제를 다시 풀 때 그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연습할 때는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실제 문제 풀 때는, 실전에서는 조금 힘들겠죠.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m을 지워버리면 뭐가 남아요? 여기 µs g하고 여기는 r분의 v제곱이 남죠? r은 주어져 있다면 v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v제곱은 r µs g죠? 그래서 µs r g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v는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v는 루트 µ r g가 됩니다. 또는 rg µ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자주 나오는 식이니까 그냥 아예 암기하는 것도 좋아요. 암기를 하라고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V는 µRG. 이렇게. V는 µRG. 그래서 그냥 암기하는 방법도 쉬운 게 뭐냐면 중력가속도 크면 당연히 속력 빨라지겠죠? 그래야 수직력이 커질 테니까요. R도 반경이 크면 더 빨리 돌 수 있겠죠. 속력을 빨리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역시 마찰 계수가 크면 구심력이 커지니까 속도도 커지게 되고 근데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이 있죠? 그러니까 루트를 씌워서 한번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외워보시고 다음에 예제 3.6을 보는데 예제 3.6도 자동차가 나오죠. 근데 이 자동차가 그림에 대한 좀 복잡해요. 그렇죠? 예, 마찰력도 존재하고 길도 어떻게 돼 있어요? 각도가 져 있죠. 근데 이거 마찰력을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마찰력은 제외하고 각만 져져 있을 때
마찰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찰은 없으면서 자동차가 이제 각이 지어진 자동차 도로를 원형 경로를 트랙을 돌아갈 때죠. 여러분 자동차 경주 보면 어때요? 트랙이 원형 트랙에서는 이 트랙이 끝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렇죠?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면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게. 그래야 이게 자동차가 빠른 속력으로 트랙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경우 이 구심력 역할을, 어떤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트랙이 이렇게 약간 경사져,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물론 이제 이게 원형 경로죠. 그렇게. 그래서 쭉 돌아가고 있는 경우에요. 자동차가 네모같이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그려보시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그려보세요. 경사면이죠. 어쨌든. 경사면이니까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mg가 작용하고 또 바닥 위에 있죠. 수직력이 작용하겠네요.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력 n이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힘 없죠. 마찰력 없고 저항력, 저항은 이제 공기 저항이 있긴 한데 그거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끈이 있어서 자동차를 당기는 것도 아니죠. 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힘들 중에 몇 가지는 이제 다 나왔죠. 그래서 mg하고 n만 있는데 트랙의 중심은 어디예요? 자동차의 원형 경로의 중심은 바로 요 수평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가? 그게 바로 구심력이 될 테니까요. 이걸 봐야겠죠. 자, 보면 mg는 바닥 아예 아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 수직이죠. 그러니까 구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근데 이 수직력은 어때요? 수직력은 분해할 수 있겠죠. 수직력을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 요거하고 좌측 방향의 힘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화살표 그냥 계속 이어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가 세타라고 두면 요 각이 얘가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위쪽 방향의 힘은 n 코사인 세타가 되고 좌측 방향의 힘이 n 사인 세타. 여기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힘, 요 힘하고 요 힘은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합력. y축 방향의 힘의 합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0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n 코사인 세타하고 mg는 같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 이렇게 n 코사인 세타, 본래는 이제 마이너스 mg는 0인데 넘어가서 mg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1번식. 다음으로 요 n 사인 세타, 그게 바로 이제 x축 방향의 힘이라고 합시다. x축 방향을 왼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생각하면 n 사인 세타, 이게 바로 구심력이 되겠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심력 r분의 m V제곱,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2번식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코사인, 사인이 같이 들어있죠? 코사인분의 사인하면 얼마예요?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바로 어떻게 한 거예요? 1번식 분의 2번식,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눠준 거죠? 1번 분의 2번 코스분의 사인 하니까 탄젠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탄젠트가 나온다 생각을 하고 이걸 구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니까 얘는 우하면 어떻게 돼요? 얘분의 얘가 되겠죠? 얘분의 얘. 그래서 얘는 가만히 두고 G만 아래로 내려가면 R, G분의 M 약분 되죠? 역시 V제곱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V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쵸? 예. R, G, 탄젠트 세타 또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RG. 앞에서 정지마찰은 어땠어요? RG 곱하기 마찰계수. 여기는 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RG 되는 겁니다. 식의 형태는 똑같죠? 그러니까 얘로 쏙 바뀐다. 이렇게 하고 외워두세요. 이것도 언제 문제 풀 때 이거 언제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시험 문제에서는 실전에서는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정리하고 있으면 참 답답한 사람이죠. 그렇죠? 나 반만 맞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정리 열심히 한다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공식 빨리 외워서 빨리 맞추고 합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나 정리 증명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답답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이거 외우지 이거 뭐로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풀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자, 이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시험이라면 외우란 말 안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 이제 공무원 수업은 참, 그죠? 빠르게 답을 넣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이제 3점, 예제 3.7로 가겠습니다. 예, 시간도 잘 흘러가네요. 그렇죠? 왜냐면이 아니라, 자, 여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뉴턴의 제2법칙은 문제가 엄청 많아요. 기출문제도 한 수십 문제, 수백 문제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단원 뒤에 나오고 있는 연습 문제만 해도 60문제예요. 그죠? 예. 실제 기출했던 게.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문제 다 풀어볼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중요한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 이런 것들만 좀 풀어보는 거고. 다음에 3.8절에 중력에 의한 자연학화 가속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연학화 가속도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고도에 따른, 그죠? 지표면에서는 그냥 중력 가속도 지죠? 근데 이제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높아져서 하늘로 올라가면 중력 가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증가하진 않겠죠. 줄어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도가 6,000km일 때 중력 가속도 얼마 되겠는가?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9.8보다 줄어들어야겠죠. 근데 이제 답을 찍더라도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이 두 문항은 어때요? 선택지 2개는 9.8보다 높아요. 그리고 선택지 3개가 9.8보다 낮거나 이제 9.8도 들어있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1, 2번을 찍으면 안 되죠. 뒤에 있는 거 9.8보다 적은 걸 찍어야 되는데,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벌써 객관식에서 찍어서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다. 예. 3.8 중력에 의한 자연학화 가속도. 자, 결과적으로 결론을 보겠습니다. 중력이 뭐예요? 중력이 바로 Fg는 R 제곱분의 G M1, M2 이게 중력이죠? M1과 M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M들 사이에는 뭐가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한다. 인력이죠, 중력은. M1도 끌려가고 M2는 M1 쪽으로 끌려가고 그 F가 바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는 비례한다. 이게 중력 법칙이죠. 뉴턴의 중력 법칙. 그런데 지구는 어때요? 지구가 있고 지구 곁에 질량 m이 있어요. 지구는 대문자 m이라고 합시다. 그럼 둘 사이 거리는 얼마예요? 거리 조금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가 아니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지구 반지름하고 같겠죠, 거의. 그렇죠? 지표면에 물체가 있다면 그냥 지구 반지름 R이라고 합시다. 책에는 이제 R2 첨자까지 넣었는데, 그러면 이 M과 M 사이의 중력은 얼마겠어요? F는 R 제곱분의 G M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또 진해졌네요. 자, 요게 바로 뭐가 돼요? 요게 바로 중력이 되는 겁니다. 중력이 돼서, 그러니까 M은, 지구 M은 정지해 있다고 하고, M이 가속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F는 MA 이렇게 되겠죠? F는 MA. 이때 A를 뭐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는 G라고 그냥 문제를 바꿔 쓴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 가속도니까, 근데 뭐에 의한 가속도예요? 중력에 의한 가속도.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M이 있고 여기에도 M이 있죠? 그럼 M을 이렇게 약분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뭐만 남아요? 좌변은 G, 좌변은 붙었을까요? 그럼 G는 얼마가 되겠어요? G는 R 제곱분의 GM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지 말고 살짝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GM은 어떻게 돼요? GM은 GR 제곱. 뭐 이렇게 외울 사람들은 이렇게 외우세요. 난 이게 낫겠다. G는 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G는 R 제곱분의 GM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굳이 또 곱하기를 바꿔서 외우는 사람도 있죠. 왜냐면 여기 GM 있어요. GM은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제너럴 모터스가 아니라 중력 상수하고 지구 질량. 지구의 GM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구의 GM. 그죠? 그거는 어때요? 항상 GR의 제곱이에요. GR의 제곱. 자, 다른 말로 쓰면 뭐냐면 요거는 상수니까 바뀌지 않죠. 하지만 자, 고도가 바뀌면 어때요? 고도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M이 여기까지 와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멀리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는 단순히 지구 반지름이 아니라 지구 반지름 더하기 이 고도 H까지 더해줘야지만 전체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형태가 살짝 바뀌죠. 자, 거리의 제곱. 거리는 뭐예요? R 더하기 H가 되겠죠. 이거의 제곱분의 G, M. 요건 안 바뀌네요. 그렇죠. 이건 안 바뀌죠. 이때 가속도를 G'라고 합시다. G', G'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G'는 M 약분하고 G'에 대해서 정리하면 G'는 R 플러스 H의 제곱분의 GM이
M 나오죠? 얘 그대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외우는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GM은 뭐라고요? G 다시 R 더하기 H의 제곱. 그래서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예 R의 제곱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GM은 G 곱하기 G'나 G나 R 제곱으로 그렇게 외워버리면 그때 이제 값 넣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R하고 같아요. 이런 문제 자주 나오죠. 그러면 R 더하기 R이죠. R 더하기 R 하면 2R이죠. 2R의 제곱하면 4R의 제곱이죠. 4R의 제곱 곱하기,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4분의 G 해야지만 똑같이 GR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도가 R인 곳에서의 중력과 속도는 4분의 G가 되는 겁니다. 2분의 G가 아니라, 그죠? 2배 멀어졌으니까 2배가 아니라 2분의 1이 아니라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제곱분의 1 나온다. 이것만 알아둬도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GM은 GR의 제곱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고도가 2배가 되면, 거리가 2배가 되면 2의 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 당연히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요? 제곱해서 줄어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또 더 쉬워집니다. 답을 금방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예제 3.8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 뒤에 이제 예제 나온 거 보면, 뒤에 기출문제들 나온 거 보면 답을 금방 매길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중력 나온 거 몇 번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익숙해져야지 문제 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답을 찍어야죠 바로바로. 그렇죠? 예. 위성의 운동 한번 보세요. 42번이 그런 문제인가요? 42번 보세요. 지구 질량을 M, 반지름을 R. 이런 거 읽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디만 읽어요? 지표면에서 R분의 2분의 R인 떨어진 높이에 있는 물체의 중력과 속도는 2분의 R이니까 요만큼만 간 거죠. 요만큼만. 그러면 전체 거리는 얼마가 돼요? 2분의 3R이 되죠? 2분의 3R에 제곱하면 4분의 9죠. 그거 역수니까 9분의 4가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답을 찾아가야지, 이거, 계산하고, 2분의 R,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제곱의 역수가 된다. 자, 43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문제네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나왔던 44번. 지구가 질량은 변함없고 반지름이 2R이 되면 중력과 속도 G의 몇 배로 되는가? 반지름이 2R. 이거는 이제 좀 바꿔야겠죠. 이거는 요 문제네요. 이렇게 예제 3.8하고 좀 비슷한 문제 같으네요. 예제 3.8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구를 이루는 물질이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지구의 평균 밀도를 바르게 구하는 것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 구하면 되는데 뭐 다른 게 있나요? 부피분의 질량 어떻게 돼요? 밀도는 로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안 나와 있죠? 부피도 안 나와 있고 반지름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요것도 부피 못 구해서 이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4 파이 R 제곱. 그럼 면적이죠, 면적. 겉면적인 거 지금 뭐예요? 부피로 써야죠. M은 뭐예요? M은 밀도, M은 질량. 질량 어디 있어요? 질량. 질량 어떻게 구해요? 중력과 속도가 나와 있죠? G가 나와 있으니까 요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요게. 그죠? GM은 GR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GM이 G가 나와 있으니까, 요 R도 나와 있죠? M은 뭐겠어요? M은 거꾸로 G분의 GR의 제곱이겠죠? 그죠? G분의 GR의 제곱. 이거 정리하면 되겠네요. 3분의 4 역수니까 4분의 3 나오는 게 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문제 풀 때도 항상 이걸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요 앞 개수만 보는 겁니다. 4분의 3 나와야 되겠군. 그럼 4분의 3 나오는 거 찾으면 되겠죠. 뒤에 있는 R제곱, R세제곱 이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실전에서 그런 거죠. 자, 다음 보면 예제 3.9 있죠? 위성, 인공위성, 위성이나 뭐 별이나 마찬가지예요. 행성이나. 자,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h에서 지구 주위를 등속력 v로, 위성이나 행성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위성이나 아니면 공전하고 있는 위성, 인공위성이나 위성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저도 헛말이 나왔네요. 고도 h에서 지구 주위를 등속력 v로 원운동하고 있는 질량 m인 위성을 생각하자. 자, 위성의 속력을 이번에 속력을 구하는 거네요. GHRM. 위성의 속력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위성의 속력을 빨리 내면 빨라지는 거고, 느리면 느린 거지. 왜 위성의 속력이 정해져 있는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성의 속력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인공위성의 속력은 중력에 의해서, 여러분, 돌에 실을 묶어서 돌리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기는 힘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더 강하게 당기면 더 빨리 들어가겠죠? 하지만 지구하고 위성 사이의 중력은 그 거리에서는 그 거리의 중력이 있는 거지, 그 중력이 더 커지거나 작아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가까이 오면 커지고, 멀어지면 약해지긴 하지만, 힘은 항상 같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궤도에 있는 위성은 똑같은 속력으로밖에 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걸 한번 보는데, 중력이 일단, 위성과 지구 사이의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겠죠? FC는 R분의 G, M, M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지구 반지름 더하기 고도의 제곱분의 G, M, M이 돼서 M, A 이렇게 나오겠죠? MA. 그래서 A를 구하면 A는 뭐가 돼요? 요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V 나오는 거니까, 아니, MA가 어떻게 돼요? MA가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죠? R은 역시 또 뭐가 되겠어요? R 더하기 H가 되겠죠? R 더하기 H분의 R분의 MV제곱. 따라서 요거 하나 약분되고, M 약분되고, 그러면 V제곱은 뭐가 되니까? V제곱은 이제 하나씩 없어졌으니까 R 플러스 H 하나만 남고, G, M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V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V를 구해 보시고, 다음으로 3.9절에 저항력과 종단 속력이 나오는데, 이것도 간간히 시험에 나옵니다. 저항력 또는 종단 속력. 그래서 VT. 예.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죠? 이거 영어로 하면 뭐예요? 터미널 벨로시티, 터미널 스피드 또는 터미널 벨로시티 이렇게 되는데, 이 터미널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한 10년 정도 된 영화, 10년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요거. 그래서 이 종단 속력입니다. 이게 종단 속력. 거기 그 영화에서는 이게 전혀 관계 없는 것 같기도 했는데, 종단 속력이라고 하는 건, 자, 여러분, 빗방울이 착 떨어지죠. 하늘에서. 그럼 구름에서 빗방울이 만들어져서 쭉 떨어집니다. 그럼 얘는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속력이 점점 증가하겠죠? F는 M, A잖아요. A가 있으니까 어때요? 속력은 계속 증가하는 거죠? 1초마다 가속도만큼씩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높은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땅에 떨어질 때는 속력이 계속 증가하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빠른 속력이 되겠죠? 예. 우산이나 머리에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납니다, 구멍. 그렇죠? 예, 죽습니다. 예. 좀 잔인하네요. 빗방울 맞아 죽는다는 거. 그렇죠? 예. 근데 실제 빗방울은 어때요? 아픈가요? 예,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죠. 여름에 아주 굵은 소나기가 아닌 이상은, 머리에 빗방울 맞았다고 아프다, 이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속력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 계단식만큼 빠르지 않느냐?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 공기 속을 물방울이 움직이다 보면 저항을 받죠? 공기의 저항.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속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어떤 일정한 속력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속력을 그려보면, 위에서 어떤 물체가 이제 이분의 입자를 자연학화 시킨다고 해보세요. 그럼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빨라지다가 어느 정도까지 되면 더 이상 속력이 빨라지지 않죠? 이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최종 속력을 종단 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 속력이에요, 끝. 그렇죠? 그때 일정한 속력, 바로 일정 속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또는 실험적으로 살펴보면 공기 속을 움직이는 입자,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의 속력은 종단 속력은 저항력, 죄송해요. 그 저항력을 우리는 R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저항력은 V 제곱에 비례합니다. V 제곱. 그래서 V 제곱. 여기 두 가지 나왔죠. 제 책에는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 또 물체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 나왔는데, 이 액체가 아닌 기체 속을 움직일 때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력은 점점 증가하다가 이렇게 일정한 속력이 돼버리죠. 그러면 여기서의 저항력은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죠. 저항력이 그 저항력 이상이 나오진 않는 겁니다. 그럼 R자임을 살펴보세요. 빗방울이 있어요. 빗방울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는 mg 중력이 작용하고 움직이고, 그 반대 방향으로 저항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R자임은 어떻게 돼요? R자임은 아래 방향의 R자임, F네트는
아래 방향으로 mg, 반대 방향으로 r이에요. R. 요게 F는 MA가 되겠죠? F는 MA. 그런데 V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때 되면 가속도가 얼마예요? 여기서는 제로입니다, 제로. 따라서 R은 뭐가 되겠어요? R은 그냥 mg가 되는 거죠. 근데 R은 뭐 P, V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V의 제곱에 비례하는 힘일 테니까 V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종단 속력이 됐을 때 속도는 그냥 VT잖아요. 일정한 속력. 따라서 VT를 구할 수 있어요. VT는 얼마겠어요? 루트 B분의 mg. 그게 되겠죠? 이거 구하는 문제 시험에 가끔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VT, 이거 어떤 식을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VT 구하는 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R은 BV 제곱 이렇게 주어지겠죠, 문제에서. 주어지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일정한 속력. 예. 자, 거의 이 정도가 이제 시험 문제니까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났죠? 예,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로 가는데, 기출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풀어볼 순 없고, 제가 간단히 체크만 꼭 풀어봐야 되는 거. 시간이 없다. 꼭 풀어봐야, 그래도 꼭 풀어봐야겠다. 아, 그럼 몇 문제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이제 여유가 될 때 풀어보는데, 그럼 어떤 문제를 보시냐?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쭉 나와 있는데, 3번을 보세요, 3번. 3번하고, 뒤에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나오는데 비슷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세요. 3번 그리고 9번, 10번이 거의 같은 문제예요. 3번, 9번, 10번.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풀어보시고 그 안에 또 4번하고 8번, 7번 이게 좀 비슷하죠. 4번, 5번, 7번, 8번 다 같은 문제 같아요. 그렇죠? 한 4번 정도 풀어보세요. 그럼 4번 나머지는 또 스킵을 하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55페이지로 가셔서 56페이지에 보면 11번하고 12번 12번 그리고 13번 비슷한 문제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게 다 비슷한 문제예요. 14, 15 여기까지 다 비슷한 같은 문제인데 미는 문제 대신에 끄는 문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13번하고 14번을 풀어보세요. 13번과 14번 저도 체크를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6번을 풀어보시고 16번이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16번을 잘 풀어보시고 그리고는 제동 문제, 브레이크 문제는 뭐 17번 정도만 풀어보세요. 17번. 자, 승강기와 겉보기 문제. 승강기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승강기 문제 잠시 좀 보고 넘어가죠.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공식으로 이것도 외워두면 좋겠지만 외워두는 게 좋죠. 공식으로. 이걸 공식으로 외우지 않을 때는 그냥 현실을 생각하세요. 현실. 여러분 승강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요. 갑자기. 정지해 있다 위로 올라가면 위로 가속하는 거죠. 그럼 내 무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바닥에 저울이 있다면 무게가 증가해서 보이겠죠. 그죠? 위로 올라갈 때. 그렇죠? 그런데 내려가는 중에 내려가다가 멈추는 경우도 어때요? 무게는 위로 무게는 더 증가한 것처럼 이렇게 측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 내 무게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또 줄어들 때는 언제 있는지 이것만 잘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무게가 얼마나 증가하냐? 그 가속도에 내 질량을 곱한 것만큼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겉보기 무게는 mg가 아니라 mg 더하기 A로 증가하고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 A로 감소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가속도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8번, 19번, 20번 이런 거 풀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0번 보세요. 20번. 어떤 사람이 정지한 엘리베이터 바닥에 놓인 체중계 위에 올라서 눈금을 보니 50kg이다. 이건 이제 질량이죠, 질량. 50kg 중인데, 중력을 10으로 하면,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하면, 그냥 50kg이라는 질량이, 5kg이라는 질량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람 무게인데. 그렇죠? 예. 이 엘리베이터가 윗방향으로 가속된다면 체중계가 가리키는 눈금, 위로 가속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위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무게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10 더하기 1이니까 11 돼서 50 곱하기 11 하면 얼마예요? 550이죠. 55. 그렇죠? 질량으로 얘기하면 55고, 무게로 얘기하면 550. 예, 문제가 좀 특이하긴 하죠, 이게. 체중계가 가리키는 눈금은 55kg? 55kg은 질량인데, 질량이지만, 우리가 무게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보셨고, 다음에 경사면 문제는 풀어봤으니까, 됐고,
도르래 문제에서는 24번 정도, 요 문제 24번 정도 풀어보시고, 나머지도 한번 26번은 풀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전 문제에서 풀었고, 또는 본문에서 풀었었고, 다음에 평형추 문제, 이것도 간간히 나오니까 한번 보시는데, 28번 문제 하나 정도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력과 종단속력, 요것도, 시간이 되시면 하나 정도만 풀어보시고, 나머지 등수본 운동 또 나오네요. 문제가 정말 많죠? 끊임없이 나옵니다, 문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 빨리 끝내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래야 뭐 다음 또 강의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이 36번 한번 보세요. 36번. 그리고 37번 한번 보시고, 이 원뿔 문제죠, 원뿔. 그죠? 원뿔 진자. 그리고 일단 원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원 궤적을 생각하세요. 원 궤적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어떤 힘이 있는가. 그게 바로 이제 구심력이다. 이런 거고. 65페이지에서는 40번? 41번? 예, 41번 한번 풀어보세요. 41번. 탈수통. 예. 66페이지 위성의 운동. 이거 되게 많네요, 문제가. 그렇죠? 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대개는 중력가속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67페이지에서 47번 한번 풀어보세요. 67페이지에 47번. 그리고 49번도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거는 앞에서 풀었으니까, 이 정도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3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는데, 뉴턴의 운동법칙,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F는 MA만 잘 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F가 있는가, 그래서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 아니면 물체가 두 개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경우도 끈으로 묶여 있거나, 아니면 서로 밀거나, 뭐 이런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하나씩, 뉴턴의 제2법칙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줘서 연립해서 풀던가, 아니면 문제에서 제시하는 그런 답을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속 원운동하고, 원운동에서는 우리 구심력 역할을 하는 힘이 어떤 힘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위성에서는 중력과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정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문제 우리가 못 풀어 문제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음 뭐 기회 문제풀이 시간이나 이런 걸 따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